첫 번째 이슈로는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 공포를 이겨낸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.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3월, 지난 폭락장이 있었던 3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1,100포인트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. 넘쳐나는 유동성과 또 위기를 이겨낸 기업들의 실적, 외국인들의 기환,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 시장 뜨거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. 이제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3,000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? 3,000까지? 근데 뭐 증권사 연간 전망이라는 게 한 번도 잘 맞은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이하에서 꺾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예측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예측한 것들에 대해서 그 왜 그렇게 예측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각각의 팩트, 그 숫자는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그걸 예측하는 직업은 아닙니다, 사실은. 예, 그럼 분석을 해서 어떤 이유로 시장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 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위안화가 굉장히 강하면서 원화도 같이 강세를 좀 이어지는 모습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위안화 강세 배경은 결국에는 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뭐 쌍순환 정책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당분간은 위안화를 강세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. 그리고 또 달러는 워낙 또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풀다 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추가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채권 등을 더 많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결국엔 달러가 더 많이 풀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의 약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원화도 같이 이제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을 조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,120원이 깨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,150원 밑으로 빠지기 시작할 때 좀 이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소 늦게 들어왔습니다. 1,120원이 깨지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다 발표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요 기업들 우리나라 대형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쓸어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산다는 기준으로 보시면 뭐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는 제일 큰 기업이지만 미국에서 보면 제일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죠. 네, 시총상으로 보면.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고 우선적으로. 그다음에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뭐 다음 카카오 뭐 이런 것 카카오 뭐 또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 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 먼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펀드 자금이 먼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달러 약세가 그럼 언제까지 될 거냐? 그럼 당분간은 이어질 걸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당분간 좀 상승장을 좀 즐기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원달러 환율 1,120원부터 그 아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. 그런데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정말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.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도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으셨습니다. 특히나 대형주를 위주로 담아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지금 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조정이 대형주는 원래 급등을 하면 좀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늘려줄 때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LG화학은 삼성 SDI는 이제 8월 고점을 벗겼는데 LG화학은 사실은 내부 뭐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는 상황에서 좀 주가가 좀 더 많이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아직까지 연고점을 뭐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삼성 SDI처럼 뭐 고점을 벗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목표가도 대부분 뭐 보시면 다 한 100만 원까지도 보고 있고 98만 원, 1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죠. 네, 그러면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지금부터라도 삼성전자, LG화학,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거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설명하셨습니다. 특히나 오늘 LG화학은 시총 상위 3위까지 또 탈환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뭐 100만 원까지 열어두면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그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는 점 LG화학 특히나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미국 연방총무청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정권 이양의 첫 절차인데요.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한 지 16일 만입니다. 자, 이제 연방총무청의 승리 선언으로 바이든 인수위는 정권 인수를 위한 자금과 여러 가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뭐 그래서인지 시장이 좋아서인지 바이든 관련주들 우리 친환경 에너지로 유명한 그러한 섹터들,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이러한 뭐 풍력, 태양광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실까요? 저는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예. 일단 근데 어떤 관점에 접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이제 뭐 바이든 관련주 해서 이렇게 엮여서 가는 거라고 보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보시고 그렇죠.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근데 바이든 관련돼서 또 얘기가 좀 부각되는 거는 제1 공약이 파리 기후협약을 복귀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적인 공조에 자기들이 이제 트럼프와는 다르게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각 국제 기구마다 가입을 다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역할을 더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국내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좀 키울 예정이고 결국엔 그럼 2조 달러 이상을 여기다 투여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자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돈이 도는 데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바이든 대통령이 돼서 그럼 이게 뭐 육상이냐 해상이냐 태양광이냐 뭐 중국의 저가 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고요. 네, 그리고 또 풍력 관련돼서도 뭐 중국 업체가 진출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자기들 것만 하기에도 되게 바쁘다. 그러면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는 어제 이제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다 이제 뭐 공장을 짓겠다고 유상증자를 맞아요. 선언을 했죠. 예, 그러면 결국에는 현지화 전략을 취하면서 결국에 이제 그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에서 골고루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뭐 태양광 풍력에 주로 이제 대장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의 제1 공약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국제 공조에 발맞추고 있다는 점, 친환경 패러다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.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섹터 안에서 좀 전문가님이 좀 선호하는 괜찮은 종목 어떤 걸 꼽으시나요?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CS 윈드랑 어제 이제 발표했던 그 유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갔죠. 그리고 이제 삼강 M&T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세 종목은 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이 흐름을 보시려면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뭐 지금 총무청에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계속 아직까지 뭐 불복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12월 8일, 뭐 14일 중요한 날짜들이 남아 있는데 그 날짜에 만약에 조금 잡음이 생겨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나 싶고요. 그동안 최근에 이제 급등 후에 좀 많이 쉬고 있습니다. 대부분 종목들이 네. 이 종목들이 기간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는 전문가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하나 정도는 담아야 된다라는 설명하셨습니다. 단순히 바이든이 당선이 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선이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 또 앞으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 관점에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아까 한 세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화솔루션, CS 윈드, 삼강 M&D 같은 종목을 눈여겨보시고 만약에 다시 한번 트럼프 불복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고려할 때 저가 매수의 기회,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 지금은 대형주 그리고 전문가님 말씀하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이 두 섹터를 중점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